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HD 현대마린솔루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죠. 바로 같이 볼 건데요.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앞서서 업로드했던 영상을 좀 참고해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억만 좀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그룹의 선박 AS 사후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였죠. 그래서 너무나 든든한 세계 1위의 선박회사를 등에 업고 있는 캡티브 매출이 탄탄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매출이 AS와 벙커링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석연료인 벙커CU 사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벙커링 사업 부문의 성장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 개조나 선박의 디지털 솔루션 이 분야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되기는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매출은 1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캡티브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조선 섹터의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대를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큰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와 재무적 투자자인 KKR이 100%를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주주 물량인 16%밖에 안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유통 물량의 장점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은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공모가를 산정할 때 30배가 넘는 펄을 적용을 함으로써 선박 AS 사업에 이렇게 높은 펄을 부여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고평가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다라고 보기는 했고요. 요거는 아마 상장 당일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시끌시끌 할 것 같아요. 근데 대형 IPO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더 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좀 이와는 상관없이 HD 현대의 브랜드 가치나 앞서서 상장을 했던 현대임스의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어느 정도 잘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50%만 올라주더라도 주당 수익이 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201.13 대 1, 202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통 대여급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들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참여 기관 수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고요. 경쟁률이 200대 1 수준이라서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네. 허수성 청약 방지 제도가 적용된 이후의 대여급들,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규모가 HD 현대마린은 7,423억 원, 두산 로보틱스는 4,212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공모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와 큰 차이가 없이 20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해줬다는 것은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한번 보시죠. 기사를 통해서 미리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참여한 기관의 90% 이상이 10만 원을 써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죠. 표를 보시면 밴드 상단인 83,400원 이상이 100% 전부 다였고요. 참여 기관의 90.25%가 상단을 초과한 금액을 써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10만 원을 적어낸 것 같아요. 상단 초과한 기관의 대부분이. 그동안 근데 대여급에서는 상단을 초과했던 케이스가 없었고 그래서 HD 현대마린도 그냥 상단을 지켜줬습니다. 83,400원에 확정을 해줬어요.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겠습니다. 건수 기준 45.08%, 수량 기준 45.78%를 기록합니다. 3개월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6개월 순서로 높았어요. 그래도 비교적 장기 확약의 비중이 높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근의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면 확약 비율은 현저히 높습니다. 그나마 최근의 대여급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나 일진 하이솔루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름을 아예 날렸던 대형 IPO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대여급들은 40%에서 80%까지 확약이 굉장히 높게 잡히기는 해요.
보통은 그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무조건 단타로만 접근하려고 참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뭐 대여급의 확약 비율을 보여주기는 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확약은요, 기대보다는 많이 증가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대여급에는 해외 기관들도 수요 예측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해외 기관은 보통 확약을 아예 걸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미확약 해외 기관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최종적인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45%까지 잡혔다고 최종적으로 막 80%에서 90%까지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확약을 포함해서 시원하게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보죠. 공모가가 83,4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7,423억 원, 시가총액은 약 3조 7,071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LG엔솔 이후에 공모 규모로는 최대치인 거죠. 그리고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목, 금 이틀간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립니다. 상장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상장을 하겠고 청약은 KB, 신한, 하나, 대신, 삼성 총 5개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최소 41만 7천원 준비하셔야겠고요. 자, 신주 모집 50%와 구주 매출 50%로 진행이 되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구주 매출의 주체는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인 KKR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구주 매출은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기존 주주의 자금 회수의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포인트로 평가가 되기는 하는데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인 경우에 이들은 어차피 상장 이후에 수익 실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렇게 구주 매출을 통해서 털고 간다면 상장일의 수급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에서는 제외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최근에 현대임스나 DS단석, LS머티리얼즈 모두 다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 비중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와는 상관없이 상장일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20% 최대치가 배정이 됐는데요. 직원 55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최근에 대여급 두산 로보틱스가 1인당 배정 금액이 4억 원 정도가 됐고요. 청약률은 한 49%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로봇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인당 약 2억 원 정도는 참여를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억 원, 1억 5천 정도가 됐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청약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LG엔솔이 1인당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HD 현대마린하고 딱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때도 약간의 미달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2억 7천만 원 정도는 약간의 미달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일차 청약이 끝난 뒤에 혹시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을 하시죠. 네, HD 현대와 KKR이 지분 거의 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일에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16%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도 없죠. 그래서 유통 물량 조건은 굉장히 좋고요. 다만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93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KR은 구주 매출 이후에도 24.2%의 지분이 남기는 하는데요. 상장 후 6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3개월 확약 정도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미행사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과 주식 매수 선택권 있기는 한데요. 2024년 12월 25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상단 초과가 거의 다였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깨지 않고 공모가는 상단인 83,4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45.78%, 대여급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유통 물량이 16%, 기존 주주가 없어서 좋다라는 거. 최종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938억 원. 굉장히 무겁기는 한데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최종 확약이 별 증가 없이 50% 정도로 잡힌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897억 원까지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최근에 상장한 APR보다는 유통 가능 금액이 훨씬 부담이 없는 수준이 되겠고요. 특히 APR은 유통 물량이 많고 기존 주주의 비율까지 굉장히 높았는데 HD 현대마린은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으니까 사실상 조건은 APR보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둘 다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3천억 원대였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일에 고가 기준 160%를 찍었고 에코프로머티는 82%까지를 찍어줬는데 기억하시죠? 둘 다 상장일보다 이후에 엄청나게 더 올랐습니다. 완전히 로켓 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도 수급만 붙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HD 현대마린은 시총이 이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약간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선박 AS 사업 쪽은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에 비하면 매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80%에서 100% 정도를 기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에 대한 적정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은 2023년에 일회성 이익 덕분에 반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라서요. 요걸 기준으로 펄을 따지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비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딱히 또 이런 종목은 밸류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배정 물량과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해보고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기대 수익 이런 것들 체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증권사나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 KB가 배정 수량이 가장 많기는 하고 그 다음이 신한, 하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대신과 삼성은 10만 주 정도로 배정 물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각 증권사별 가장 많이 참여했던 청약 건수를 같이 기재를 해뒀어요. KB는 LG엔솔의 대표 주관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좌수가 정말 엄청 많고요. 그리고 신한도 대신도 마찬가지로 LG엔솔의 주관사였기 때문에 계좌가 많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배정 물량 대비해서 계좌수가 가장 적은 증권사는 어디냐? 하나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균등만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증권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KB를 제외하고는 다 2,000원이고요. 기본 청약 한도 기준으로 증거금이 KB는 12억 5,100만 원, 신한은 10억 8,420만 원, 하나는 8억 3,400만 원. 다 널널하기 때문에 한도 때문에 걱정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2일 차에 지켜보면서 유리한 곳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면요. 최근에 공모 규모가 그나마 비슷했던 두산 로보틱스를 참고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거의 150만 건 정도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에도 동일하게 잡았고요. 150만 건 기준 균등 배정 수량은 0.74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비교적 높은 확률의 추첨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증거금은 두산 로보틱스에 33조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미래에셋의 청약 한도가 17.7억 원 정도로 HD 현대마린, KB 12억 5천만 원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HD 현대마린은 KB, 신한, 하나증권 전부 다 청약 한도가 조금 높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미래에셋만 높고 나머지는 다 1억 원 또는 2억 원, 1억 원 미만 이렇게 한도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약 한도나 예상 청약 건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증거금을 35조 원에서 40조 원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35조 기준 5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 비례 경쟁률이 754대 1 정도, 40조 기준은 862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700에서 800대 1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고요.
800주를 안정적으로 청약을 해본다 라고 치면 비례 한 주 금액은 증거금은 3,336만 원이 필요합니다. 5462은 2일차에 좀 정확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금 코칩 대 HD 현대마린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마 가장 중요한 판단은 요게 될 것 같아요. 우선 HD 현대마린은 1000주 4,170만 원을 기준으로 코칩도 5,000주 4,500만 원 정도를 청약한다고 잡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칩의 일반 한도인 5,400만 원 내에서의 청약을 좀 가정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균등은 빼고 비례만 비교를 해달라고 하셔서요. 균등은 제외하고 비례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칩은 3.6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 2,133대 1을 잡았고 HD 현대마린은 35조 원 기준 754대 1을 잡고 계산을 했거든요. 이때 코칩은 비례 2주 36,000원어치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HD 현대마린은 비례 딱 한 주 83,400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칩은 150%에서 200%까지를 기대 수익률로 잡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은 60에서 100%까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코칩이 200%를 찍고 HD 현대마린은 뭐 60%밖에 못 간다. 이러면 코칩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HD 현대마린 2000주와 코칩 10,000주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칩은 비례 5주 가능, HD 현대마린은 비례 3주 가능해요. 그러면 앞에서보다 HD 현대마린이 갑자기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코칩을 한 170% 정도 기대하고 HD 현대마린이 80% 정도를 기대한다면 HD 현대마린이 좀 꽤 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어제 제가 강조했던 균등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자, 이게요. HD 현대마린은 경쟁률이 1000대 1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 또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참여하는 증거금액 금액이 더더욱 커질수록 HD 현대마린이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낮아서 배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주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내일 오후에 코칩 2일차 경쟁률 추이와 HD 현대마린의 1일차 증거금 규모를 좀 보면 조금 더 정확한 경쟁률 예상치를 대입해서 기대 수익을 비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 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코칩보다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참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각자의 기대 수익률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배정 결과를 놓고도 판단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칩을 200% 이상을 기대한다거나 그렇다면 코칩이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일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내일 경쟁률을 같이 보면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몰아치는 일정에 피로감이 심할 텐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경쟁률 라이브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